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삭제 버튼이 있다면 반대로 돈이 스스로를 무한 복제하는 복사 버튼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버튼의 존재를 감으로만 느낄 뿐 그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누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그 스위치의 정체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스위치를 누르는 임계가 바로 자산 10억입니다. 10억, 누군가에게는 부의 상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숫자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의 규칙이 끝나고 자본의 규칙이 시작되는 게임의 전환점입니다. 당신의 땀과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선이죠. 이 영상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과 시간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금융 인생의 가장 중요한 10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 말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유한하고 우리의 체력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 바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냅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소득의 덫입니다. 내가 멈추면 소득도 멈추는 구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자산 10억은 이 모든 규칙을 뒤집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연 4%의 수익률을 가정해봅시다. 1억의 4%는 연 400만원, 월 33만원입니다. 생활에 보탬은 되겠지만 삶의 구조를 바꾸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10억의 4%는 연 4천만원, 월 333만원입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떠 출근하지 않아도 당신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켜줄 또 다른 월급 통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와 만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게임의 지배자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0억일까요? 5억이나 7억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 가문으로 꼽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거리의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하라. 이 말은 위기 상황에 과감히 투자하라는 뜻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격언의 전제 조건을 놓칩니다. 거리의 피가 낭자할 때, 즉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투자를 하려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압도적인 현금 흐름과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5억 정도의 자산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자산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은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강력한 완충 장치가 됩니다. 즉, 남들이 공포에 떨며 투매할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리스크 허용도가 극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억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방어와 공격이 모두 가능한 전략적 경계선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산 규모에 따라 우리의 심리는 놀라울 정도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저는 2단계를 불안의 계곡, 희망의 언덕, 평온의 대지라고 부릅니다. 1억에서 5억 사이 불안의 계곡에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주식 앱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봅니다. 작은 하락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작은 상승에 성급한 희망을 품습니다. 자산의 변동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는 시기죠. 2단계에서 얻는 자본소득은 생활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혹시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기 가장 쉬운 구간입니다. 5억을 넘어 10억을 향해 가는 희망의 언덕에 오르면 비로소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연 5% 수익률이면 2,50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소득이 발생하며 이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게 되지만 동시에 아직은 아니야라는 현실적인 불안감이 공존합니다. 자본소득의 단맛을 보았지만 여전히 노동소득이라는 안전벨트를 놓지 못하는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억이라는 평온의 대지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5%의 수익률이라도 연 5천만원, 즉 월 400만원이 넘는 현금 흐름은 심리적 자유를 선사합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내 생활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공포에 자산을 내던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먼저 이 변화를 증명합니다. 내가 쉬어도 돈은 쉬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이것이야말로 10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10억을 달성한 이후 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관리할까요? 그들은 더 이상 대박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잃지 않는 것으로 바뀝니다. 워렌 버핏이 남긴 투자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을 기억하시나요? 첫째,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 말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졌을 때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갖게 됩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에게 10%의 손실은 1억이지만 1억을 가진 사람에게 50%의 손실은 5천만 원입니다. 절대 금액의 차이가 심리적 충격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격적인 모험 대신 철저한 방어적 포지셔닝을 구축합니다. 이것을 저는 나만의 금융 요새를 짓는 과정이라고 비유합니다. 첫째, 깊은 해자를 팝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부터 나의 요새를 지키는 1차 방어선입니다. 둘째, 견고한 성벽을 쌓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달러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하나의 자산이 무너지더라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성벽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셋째, 성벽의 누수를 막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복리라는 마법을 갉아먹는 세금, 수수료, 환율 같은 마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리합니다. 화려한 공격 기술이 아니라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수비 과정이 장기적인 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평온의 대지에 도달하고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최근 몇 년간의 코인 광풍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넘쳐났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더 큰 수익률이라는 욕심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10억이 만들어주는 연 4에서 5천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만족하지 못하고 연 50%, 100%의 수익을 쫓다가 한 번에 급락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억 이후에 마주하는 가장 큰 적, 내면의 적입니다.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도한 욕심. 이미 생활을 보장하는 구조가 있는데도 더 큰 자극을 찾아 위험한 투자에 뛰어듭니다. 둘째, 방어의 부재. 특정 테마나 자산의 모든 것을 몰빵하여 한 번의 충격에 복구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셋째, 통제되지 않는 소비 자본.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결국 다시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10억을 만드는 것보다 10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투자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고 원칙을 지키는 마음의 근육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회로를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현금 흐름 매칭 설계도를 그리세요. 먼저 한 달간의 필수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한 자산에서 보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월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을 추정합니다. 이 두 숫자를 비교하여 필수 지출이 보수적 자본소득 범위 내에서 해결되는지 최소 12개월 연속으로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단계 자동 재투자. 엔진을 장착하세요. 필수 지출을 충당하고 남은 잉여 현금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포트폴리오에 자동으로 재투입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눈덩이를 계속 굴려나가는 핵심 동력입니다. 3단계 정기 점검. 알람을 맞추세요. 분기 혹은 반기마다 시장 상황과 나의 자산 상태를 점검하고 처음 정했던 자산 배분 비중을 벗어났다면 리밸런싱을 통해 균형을 다시 맞춥니다. 감정에 휘둘려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3단계의 회로가 불안정한 감정을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립니다. 1억 단계에서는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5억 단계에서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10억 단계에서는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나의 시간은 조직에 더욱 깊이 얽매이게 됩니다. 반면 연봉과 무관하게 매달 300만원, 400만원의 자본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사람은 엄청난 심리적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의 본질은 통장에 찍힌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소득은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을 돌려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짜릿한 수익률인가? 아니면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조인가? 오늘의 나의 선택이 3년 뒤, 5년 뒤에 나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는가? 10억은 부자라는 훈장이 아닙니다. 시간이 드디어 내 편이 되기 시작하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설계의 시작점입니다. 그 이후 우리의 인생 질문은 얼마를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돈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바로 그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입니다.